윤 대표님, 네. 이 한동훈 등판 네. 영입 효과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네.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조짐을 좀 보이고 네. 있는 것 같아요. 내년 총선이 네. 모든 사람이 예측하기를 윤석열 대 이재명 네. 구도로 이렇게 치러질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검사 대 범죄자의 그러한 싸움으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평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한동훈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어요. 여론조사에.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대결했거든요.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으로 편향된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사실 우세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이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은 비교적 지금 참신하잖아요. 모든 관심이 한동훈한테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? 뭔가 말도 시원시원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런 걸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낡은 이미지, 자기 권력을 안 놓으려는 어떻게 보면 수구 꼴통 이미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. 범죄자의 이미지. 그러니까 한동훈은 도둑놈을 잡는 이미지가 포청천 이미지가 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리해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계속 가느냐 아니면 잘 못 가느냐는 이번 주 내에 결정된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한 주간, 이 한 주간에 그렇죠. 한동훈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오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마지막 주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저는 한 주라고 봅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입니다만 비대위원장이 이 한 주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동훈한테 가장 뭐랄까 좀 청신호랄까 좀 희망적이랄까 이런 여론조사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지난 21일에 조사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서 조사한 자기 대통령 적합도 그래 자기 대통령 감이 누구냐 이 조사에서 한동훈 45대 이재명 41로 앞섰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늘 이재명이가 앞섰는데 추월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? 한동훈이 등판하자마자. 서울 같은 데는 50대 35로 나왔어요. 이럴 정도로 서울 이 전체적으로 한동훈의 인기가 지금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런데 여론조사 공정에서 22일과 23일 조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론평판연구소는 21일 조사했으니까 비대위원장 지명 전이고 이거는 비대위원장 지명 후의 조사 아닙니까? 이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선 걸로 지금 나와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은 46.1이고 이재명은 44.1.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. 그렇죠. 그런데 서울에서는 46.3 대 42.5로 앞섰고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경기 인천은 한동훈 40대 이재명 47이었어요. 그런데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지명 후에 나온 이 조사에서는 경기 인천도 한동훈 46.7 이재명 42.2로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한동훈이가 앞섰다는 것은 뭐 대선이 아직 멀었으니까 이런 효과가 가장 지금 근접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총선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. 여기에 정말 총선에 하나의 좋은 어떤 신호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한동훈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.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단연에 1등 했던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당장 뒤집어 버렸어요. 거기다가 또 서울에서는 또 차이가 4%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커요. 크죠. 서울은 원래 민주당이 강한 데 아닙니까?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. 그런 점에서 물론 뭐 다자로 했을 때는 여러 양자대결이나 다자로 했을 때는 아직
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2.2%, 이재명이가 34.8%로 근소하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아직 차이가 나요. 근데 격차가 줄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주 12월 8일 갤럽에서 그렇죠. 나온 것은 19대 16이었어요. 거의 그것보다도 1%도 안 더 나죠. 줄어버린 거예요. 1%도 안 나고 근소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이 한동훈 장관으로서 초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내년 4월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대망론 이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지지도가 이만큼 높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, 이번 조사에서 또 관심을 끌 게 양자의 초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렇죠. 이재명하고 한동훈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. 예를 들면 이낙연 5.1%, 원희룡 3.6%, 오세훈 4.8%, 4.8%, 안철수 2.2%, 김동연은 4.1%. 다 2%, 3%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민주당 지지자, 골수 지지자는 이재명이고 감옥에 가도 이재명이고 무조건. 또 새로운 지지자들 또 중도층까지 좀 합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. 지금 그래서 승세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판국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양강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 뒤로 빠져갖고 관심거리에서 벗어났어요. 그래서 한동훈, 이재명 이 싸움으로 가는데 이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여론조사라는 것은. 뭐 다소 진폭은 있습니다만 추세가 어떠냐. 한동훈은 계속 상승세고 이재명은 전에 20 몇 %에서 지금 19수 16으로 계속 하락세라면 이게 중요하다. 그렇죠. 학교 학생들, 수험생들도 성적이나 암 환자들 추위 재발 여부도 보는 게 다 추위가 중요합니다. 추위가 나빠지면은 가는 거고, 미세한음에도 좋아지는 거는 상승세로 타면은 뒤집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승세로 탔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. 근데 한동훈 효과가 본인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나타난 걸로 지금 이 여론조사 공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. 국민의힘 38, 민주당 38.9. 그냥 뭐 같아요. 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났었어요.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서 긍정이 41.6, 부정이 55.8.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올라가 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되고 나타난 게 수도권 주민들하고 충청권, 충청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긴 하지만은 대통령 취임하고 약간 좀 부동층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. 부정적인 이 지지율도 많이 돌아섰거든요. 근데 충청권에서 지금 확 돌아섰어요. 친 윤석열 대통령, 친 국민의힘으로. 앞으로 이게 어떻게 4월까지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 꺾일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라고 봐야죠. 충청 민심이야 우리 윤 대표님이 원래 충청도 아주 터줏대감이니까 잘 아실 테고요.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의 추세는 앞서도 얘기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취임해가지고 어떤 역량과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은 이제 기대치고 그거를 어떻게 현실에서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게 달려진 거죠.